네,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0.6%의 하락률로 1952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수요일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또 195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먼저 지수의 최근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도 하반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그 상승 추세의 흐름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2000선 회복 이후에 주가 자체의 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연초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그 조정은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승 흐름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는 최근의 하락은 다소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대략 한 19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수준이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1930에서 40포인트 수준은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진행되어 왔던 단기 상승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네. 해당 지수대에서의 지금 지지력은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미국 증시와 상당히 디커플링 돼 있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주봉상으로 보자면은 4주 연속 운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3주 연속 양봉 아닙니까? 예. 미국 증시는 최근에 어떤가요? 최근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의 섹터들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폭의 지금 상승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단 이제 국내 증시와 대만 정도의 증시가 좀 네. 시장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 내에서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던 국가들이 좀 상승률이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은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S&P 500 지수 나가고 있는데요. 예, S&P 500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2012년도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흐름이 추세선 상승 채널의 지금 상단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들이 대부분 현재 지금 과열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미국의 세 가지 인덱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지 아니면은 S&P 500 지수는 작년도 고점을 돌파한 상태인데 네. 나스닥 지수가 아직 작년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미국 쪽은 단기적인 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문제점은 이것이 너무 그냥 우려일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증시도 이때 조정을 같이 받으면 어쩌냐라는 우려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들의 이제 작년도 이후에 좀 특징적인 현상은 좀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예.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추세적인 하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그 하락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역시 좀 기간 조정의 성격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디커플링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그 국내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의 그 고점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2011년도 이후에 고점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약하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좀 환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게 이제 원달러 환율 측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수준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국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IT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자동차주 현대차가 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아차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봐서는 다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일본과의 그 경합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산업이 자동차와 철강 정도인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엔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엔화 자체가 90엔대, 엔달러 선물이 엔달러 환율이 90엔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엔달러 환율 자체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자동차 업종은 중장기적인 지지선 부근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차 네.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만 원 정도, 그리고 기아차 기준으로는 대략 5만 원 정도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적인 지지선인데요. 해당 지점에서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 자체도 기술적인 임계치가 대략 90에서 91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역시 현재의 악재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 외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업종군들은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자체가 급하게 좀 오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은 낙폭과대에 따른 전략이 좀 가능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IT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 정도가 그 주요 타겟 업종이 되겠고요. 좀 안정성 측면에서 봐서는 대외 변수에 상당히 좀 자유로운 업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험 업종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간 차트 쪽에서 이미 좀 보험 업종은 2011년도 하반기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하락 트렌드를 이미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보험업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진행이 됐던 그 단기 하락 방향성은 이미 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양호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필수재 업종이 있는데요.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이 최근에 좀 주가가 급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 하단에 현재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커질 여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의 변동성을 이용한 좀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군으로 보험과 필수재 업종군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시장 그리고 업종별로 자세한 기술적 분석 들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500선은 지금 계속해서 지켜내고는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라든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수혜받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대한 시장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대략 480포인트에서 540포인트의 박스권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수준은 대략 그 박스권의 중단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을 했었던 그런 추세를 좀 탈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소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어쨌든 4분기 실적, 거래소 쪽에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의 실적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